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앤디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소중한 자리, 귀중한 자리, 귀한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박한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모인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짧게 소박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 사자성어 아시나요? 다 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이름을 남긴다는 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요, 저희들의 그 머리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요. 상담 심리를 학생들에다 가르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십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정말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타인을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은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21세기 살아가는 듯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요새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핍박받는다는 것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영광된 핍박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이야기 속에 잘못된 행동의 패턴에서 일어난 정말 부끄러운 핍박인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 심리학자 맥아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인간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그리고 그 인간의 이야기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머니에 이야기를 쌓고 쌓다 보면요,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 이야기 주머니가 빵 터지는데,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요,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그 병지적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아담스의 논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reconstruct the past, 과거의 자기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의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시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요, 그 안에는, 이야기 주머니에는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정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이야기, 정말 파편화된 이야기, 여러 가지 히로에게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꺼집어내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은 벌어버리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다시 재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재구성을 하다 보면은 perceive the present, 나의 현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는 행동 패턴이 짜잔하고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이런 행동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이야기들, 나쁘게 행동된 패턴들은 버리면 되는 거고요. 좋은 이야기들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좋은 이야기를 보는 사람만이,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사람들만이 anticipate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간단한 논지입니다. 저 또한도 인생을 정말 제 이야기의 주인인 저의 이야기를 살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전혀 궁금 안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그 테니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딱 보기에 테니스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해가지고요. 그 고등학교에 제가 스카웃이 됩니다. 근데 제 이야기 속에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이 돼요.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치 감독이 돈 많으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으시고 저희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나가야지 상도 타고 그런 정적을 가지고 뭐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실업팀이라든지 대학에게 발탁이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저한테는 17살 나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겠다 하고 운동을 때려칩니다.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대학을 나와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못했냐면요. 시험을 치고 나면요. 학기 말 끝나고 나면 이렇게 통지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수, 우, 미, 양, 가 이게 순이에요. 그래서 수가 가장 잘한 거고 가가 다 제일 못한 거죠. 전 과목이 다 가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셔서 맨 학기 끝날 때마다 통지표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지표를 딱 이렇게 받아 보시더니요, 한참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야,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체육 외에는 다 가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다 항상 가를 받고 하시는,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공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저희 외삼촌께서 그 미군 부대에 젊었을 때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한국에 일할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회의 중에서 야, 나를 보내자.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인간 폐인되니까 미국 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보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을 도와드리려도 영어를 좀 해야지 어느 정도 일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외삼촌,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야, 너 비자 받는 동안에 딱 2마디만 외워서 오라는 거야. 그게 뭐죠?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었죠. 뭐냐면요, You put it back. 너 갖다 놔, 이거였어요. 뭔지 감이 잡히신가요? 뭐였냐면요, 저희 외삼촌께서 큰 그 슈퍼마켓 같은 걸 하셨어요. 거친 동네에서 슈퍼마켓 가서 하셨는데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시면 이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30년 전 이전의 일이니까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키 2배만한 사다리에서 딱 올라가 가지고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가면요, You put it back. 너 갖다 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대형마트에서 훔쳐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보통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훔쳐서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변명을 되잖아요. 근데 저희 외삼촌께서 하는 그 동네는 약간 거친 동네에서 그런지요, 누가 딱 훔쳐가는 거 보고 내가 You put it back. 너 갖다 놔. 이러면요, 들은 채 만채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사다리에서 막 내려와서 어깨를 딱 잡아. You put it back. 그러면 손을 딱 치면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물건을 놓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시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잡고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돈 주고 사가는 거고 안 보면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해서 제가 미국에 일을 하러 가는데 제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띄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뭐 성적은 워낙 나빴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생활 기록부가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읽어보니까 뭐 운동도 잘하고 튼튼하고 건실하고 말이 있었는데 거기 영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IQ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98이 적혀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내 IQ가 98이 된 거야? 앞만 봐도 앞에 일자가 지어지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 나는 태생이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일만 하면 가야겠다라고 그걸 들고 이제 미국을 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제 제자가 알려줬어요. 돌고래가 IQ가 110이래요. 제가 그거에 더 충격받았어요. 어찌됐든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공립학교를 가는데 미국의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요, 교장 선생님이랑 면담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 3명이 전학을 온 상태인 것 같아요. 한 명은 벌써 교장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백인 친구가 앉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이 백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그 헤비메탈하는 친구들 아세요? 머리가 길고 까만색 계통의 옷을 입고 뭐 해골바가지 그리고 막 피 뚝뚝 흘려지는 뭐 그림에 막 무서워요. 피어싱이 막 2개가 모자라서 막 4개씩 하고 이 목에는 스파이더 문신에 이렇게 딱 적혀있는 이 친구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What's up?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욕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겠어요? 선빵. 여러분들 선빵이 뭔지 모르시죠? 그쪽에서 주먹이 날라오기 전에 내가 한 번에 제압하는 거예요. 저의 선택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2번째 What's up 하는 순간에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위협적이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남자들의 그 속된 말로 개끼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17살 나이에. 그래서 2번째 What's up 하는 순간 제가 주먹으로 목을 팍 쳤어요. 팍 쳐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막 우당탕 소리가 나니까 막 교장 선생님이 막 소리가 나니까 막 소리 들고 오면서 You come from Korea, 한국에서 오긴 했는데 뭐라고 시부렁거리시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딱 보시면서 You got 2 weeks detention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알았던 건데요, 제가 가자마자 2주 정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운동선수들은요, 또 공부는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출석률 짱이잖아요. 그 다음날 제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저를 딱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나가면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해요. Hi, what's up? 이게 what's up이 인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what's up 이랬으면 인사인 줄 알았을 텐데 what's up 이러니까 제가 그게 욕인 줄 알고 저는 싸움을 걸었던 거고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쟤는 인사만 하면 중국부터 날아간다. 저는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는데 뭐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친구도 없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끝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와처맨이라는 일을 하고 매일 지냈어요.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학교가 공립학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보호자가 사인하면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서 공립학교를 인데 거기 한 20% 부류가 약간 이제 일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뭘 하냐면요, 2가지를 해요. 하나는 랩을 불러요.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학교에서 이러고 있네 힐이 하면서 랩을 부르고요. 또 한 가지는 점심시간에 저 같은 이제 왕따들한테, 영어 못하는 왕따들한테 음식물을 이렇게 던져요. 하루는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뭐가 빙글빙글 날아와서 제 뺨을 딱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친 썰어져 있는 이 토마토가 케첩까지 발라 있어요. 한번 맞아보세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쳐다봤죠. 그러니까 막 20개의 눈을 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눈을 돌렸어요. 그때 나의 선택과 집중이 또 시작돼요. 나의 선택은 싸움이었어요. 제가 20명을 다 때려 눕히지 못하니까 가장 왜소하게 생긴 사람한테 한 명만 들고 내가 걔를 잡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 쳐다보고 가장 왜소한 사람한테 달려가갖고 무릎으로 얼굴 치워갖고 어깨를 탄 다음에 주먹으로 코를 빵빵빵 3번을 쳐요. 코피가 쫙 나더라고요. 당연히 교장 선생님 오셨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학생들끼리 싸울 수 있는데 이게 피가 터지면 좀 사건이 커졌어요.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 모두 저한테 처음에 그날보다 저를 더 격분하시면서 You got 2 months detention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알아듣죠. 이제 제가 그래서 2개월 제가 정학을 받았어요. 2개월 받고 이제 받고 집을 가는데 저 외삼촌께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 수업부터 저녁까지 2개월 동안 부려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일도 힘들어 죽겠고 친구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문화적 충격에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만남이 시작돼요. 제가 누구를 만났을 것 같아요? 전혀 궁금해하시지 않으세요? 여자분을 만나요. 여자분을 만나는데 그 다이안 라카투다라고 그 히스패닉계 그 불란서계 미국인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저같이 영어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량 아들 모아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부임 오시는데 그분이 너무나 고우셨어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우셔서 그분 보는 그분한테 잘 보이는 저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거의 뭐 출석률 100%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수학 같은 거 수학도 아니죠. 이게 거의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산 수준의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실력이. 그리고 하여튼간 자연도 그 현미경계 그림 나오면은 거기에 가로치고 렌즈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저는 국어로 썼어요. 렌즈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한영차전을 찾아보면서 이게 맞은 틀렸는지 그 정도로 되게 열성을 보면서 제가 학교를 다녀요. 미국은 유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요 유급 한 번도 안 하고 2년 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와, 놀랄 일이죠, 그렇죠? IQ 98이 고등학교 졸업해요. 여기 박수 칠 일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됐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랑 그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로요. 제가 대학을 가게 돼요. 이건 놀랄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나 다 이제 추천서 써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추천서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다는 뉴욕 공대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서라. 한국에서는 대학도 못 가네, 저가. 추천서를 통해서 추천서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과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주먹질을 몇 번 했으나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좋은 내용을 써서 추천서로 대학을 가요. 근데 제가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제가 유학을 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계속 있으면은 그냥 용돈은 벌겠지만 등록금을 댈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2년 동안에 외삼촌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제가 집을 나오기를 결정해요. 나온 이유는 제가 일을 해야지 대학 등록금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굉장히 저가에 이제 렌트를 하잖아요. 근데 뉴욕 같은 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은 못 가고요. 퀸스라는 동네를 가는데 우리나라 가장 낮은 층의 그 집이 반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지하까지 파는 방들이 있어요. 그 방을 쪼개가지고 방을 쪼개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렌트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그 조그만 방에 불을 딱 켜면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쫙 몇십 마리가 없어지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럼 자야 되고 저의 머릿속에는 저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게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저는 거의 그다음에 교회 추석 잠깐 하고
일, 학교 거의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녀요. 왜? 나의 목표는, 나의 이야기 속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해야지 사람 구슬을 한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까지 진행할게요. 대학을 졸업을 해요. 야, 이제 됐다. 한국에 있으면 대학도 못 졸업할 건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한국 오려고 했는데 그때 총장님이 아니죠, 학장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이분의 또한 추천서로 제가 들어가기 힘든다는 뉴욕대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또 이 기회를 놓치세라. 그래갖고 제가 뉴욕대를 이제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야, 이거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등록금은 3배로 비싸죠. 공부도 3배로 힘들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그때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또 시작이 돼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뉴욕대에서 영화를 전공했는데요. 그때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뉴욕대에서 이제 고위자 과정을 1년에 이제 들어오시고 저는 학위 과정으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찍은 거죠. 그 찍은 이유는 미국에서는 동양 사람들이 약간 똑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대학원생들이랑 공부하려니까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잘못 찍었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어왔던 과외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만남도 시작이 되게 되면서, 하여튼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나의 떨어졌던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과외도 들어오면서 정말 무사히 제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야, 이제 됐다. 내가 원했던 거, 대학도 아닌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제 스스로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치세라. 제가 미국 전역에 회사에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히 발달한 데가 아니라서 이 팩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팩스라는 것도 그래서 이게 집어넣는데,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팩스 넣는 것도 되게 비싸요. 그리고 저희 집엔 팩스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2장을 만들어 갖고 뉴욕 대학교 학생센터에 가고 팩스를 보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식하게 보냈냐면 제가 어느 기업의 회장을 뽑는데도 이렇게 보내버려요. 거의 1000군데 정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믿자야 본전이라는 그런 무식한 거를 그냥 계속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적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관심이 없으면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편지가 날라와요. Thank you for applying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지원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게 되면 너는 이러한 연봉에, 이러한 베네핏에, 이런 것들을 좋은 얘기 쓰고 맨 끝에 No thank you죠, 그렇죠? 거의 rejection letter를 받는 거예요. 거의 거부 레터. 해서 받기 시작해요. 거의 900개가 넘게 거절 레터를 계속 받아요. 근데 운이 좋게 어떤 한 군데에게 됐는데 이상하게 한 군데에서 연락 안 오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됐고 한 군데 연락이 안 오는 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G로 시작하는 회사야. 이게 골빈삭스인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 무슨 회사야? 그래. 이거 금융회사라는 거야. 너 여기도 지원했니? 그래서 나 무조건 다 지원했다.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큰 회사기 때문에 너한테 분명히 연락이 갔을 텐데 왜 연락이 안 가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다음날 거기 인사과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This is Andy Huang. 그러니까 Are you Andy Huang? 이런 식으로 나를 아는 것처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라고 얘기를 들어본 즉슨 팩스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받는 팩스가 잉크가 모자라서 거기에 팩스 보내온 날짜랑 그 다음에 제 이름이랑 딱 보내주고 나머지 백지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즘 것들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새로 팩스하면 이게 메모리 기능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큰 회사다 보니까 이게 분실이 된 거야. 그 전화 팩스 단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뉴욕대에서 연락이 온 거라서 뉴욕대 전화했대요. 그래서 앤디 왕을 찾으니까 없죠. 제 가명이 앤디 왕이고 제 본명이 황인식이거든요. 그 앤디 왕이 없는 거야. 그래서 2개월이 지나고 신입사원 200명은 다 뽑은 상태에서 있는데, 그래서 인사과에 전화 받는 사람한테 혹시 앤디 왕한테 전화 오면 이런 사실이 딱 알려주라고 전화를 받은 거야. 제가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미션 컴플릿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잡이 끝난 거야.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게 아니라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니네들 나를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가 있었대요, 인사과에서. 그래서 지금에도 와서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 신입사원 뽑을 때 1차 합격 개런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내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텐데. 근데도 이제 머릿속에는 이 대기업에서 그 면접 보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이 없어갖고요,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잘 나간다는 옷이 그때 그 힙합 바지라고 아세요? H.O.T가 입는 치마 같은 바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담배 사면 주문은 그 뉴폴 라이트 그 엑스라지인데 외국인들이 너무 크니까 뭐 더블 엑스라지처럼 그런 티셔츠를 입고요. 미국에서는 그 뉴욕 양키 모자가 있어요. 그거 모자 끼고 제인스포트라는 그때 한참 유행이 빨간색 그 가방이 있어요. 그걸 메고 다운타운으로 제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앞을 딱 들어가는데 그 경비가 막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Are you a messenger 그러더라고요. 그 메신저가 뭐냐면은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서류를 전해주는 그런 알바생들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는 뒤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노노노노 남나라 메신저. 저는 메신저가 아니다. 나 여기서 인터뷰를 봤다. 딱 보여주니까 보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상했는지 한 명의 그 경호원을 붙여서 2층까지 제가 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인터뷰하신 분이 남자분이 한 명이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인사께서 시켜서 억지로 인터뷰 본 느낌이 딱 들었어. 그랬더니 저의 서류를 딱 보더니 Are you Andy Hua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Yes I am 그랬죠. 그랬더니 뭐 sit down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딱 있는데 이분도 뭐 질문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이야기도 없고 뭐 여러분들한테 10분 이야기한 거 와서 뭐 주먹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나 재밌게 듣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Go ahead, Andy, more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의 인터뷰 시간이 확 가는 거야. 그랬더니 타임's up? 시간이 다 됐네.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죠. 근데 그 여자분이 또 앉아 계셨어요. 똑같은 세팅이었어요. 이분도 거의 하고 싶은 그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뭐 Are you Andy Huang? 그러더니 Yes I am. Sit down.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죠. 근데 이분도 보시더니 뭐 Tell me about yourself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했죠. 이 사람 되게 재밌겠더라고. Go ahead, more, tell me more 이러더라고요. 또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개도 아니고 자꾸 옆으로 가라 그러고 I'm hungry, I need to go home. 나 배고프니까 집에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너 배고프니? 옆에 가서 인터뷰 보고 있으라고. 내가 음식 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세 번째 인터뷰도 똑같은 세팅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머리 히티키트하는 분이 이 구루마 같은 걸 쫙 갖고 오시면서 음식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야, 그걸 딱 여는 순간 샌드위치가 딱 있는데 이건 길거리에서 파는 5불짜리 샌드위치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그 빵의 촉촉함과 중간에 쓸려 있는 그 토마토의 싱그러움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툼한 게 이게 올려져 있고요. 그 치즈가 이게 녹아져 있는 치즈의 각도가 환상적이었어요. 그 옆에는 그 생페어 그리노라라고 이탈리안 탄산수가 2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감히 유학생이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게 2병이 있는 거예요. 야, 샌드위치를 딱 먹는 순간 입에서 그 녹는 그 치즈의 고소함은 극히 말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딱 먹으시는데 그 따끔따끔 거리의 목에서 터지는 그 느낌은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3개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내일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내일 오면 이 샌드위치 하나 더 먹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케이라고 와서 3번의 인터뷰를 하고 샌드위치를 먹고 오는데 한 번 더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번엔 다른 빌딩으로 저를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좀 높은 빌딩으로 쫙 올라가더니 좀 큰 방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그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밖에는 브루클린 브리지, 맨하탄 브리지가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머리 히끗한 분이 거기에 MD 뭐라고 써 있어요. MD? 메디컬 닥터? 왜 의사가 왜 금융회사 있지?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가 이틀 동안에 인터뷰를 봤는데 다 6명이 다 좋은 평가를 너한테 줬다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1번 질문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나 진짜 알바자고 지금 3번 쉬고 왔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나를 불렸나? 그래서 막 삐죽삐죽 막 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앤디, I'm a M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받아서 You MD, I'm a ND 그랬죠.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 MD라는 말이 매니저 디렉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몰랐어요. 제가 매니저들에게 자기 실사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 보는 앞에서 인사과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들 이번에 신입사원 200명 뽑았는데 수고했다. 근데 한 명이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사내 규정상 안 되니까 ND라는 사람을 그 다음 단계 애널리스트를 뽑으라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이 거만한 태도가 아주 역시 의사 선생님은 최고야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친구한테 크레딧 카드를 빌려가지고 양복 2벌을 사가지고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요. 예.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입사해요. 입사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고드만삭스에서가 2만 5천 명의 그 사원들이 돌아가는 그 역동이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문 열고 들어오는 그 크기의 문짝에 냉장고가 층층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밑에까지 다 음식인데 그게 다 공짜야. 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만 되면요 덤펄백 2개를 가져가요. 그래갖고 그거를 싹 쓸어다가 제가 그 불쌍한 유학생들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금요일날 이 사람들 다 폐기 처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골드만삭스 그지로 한 6개월 동안 불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하니까 이제 다른 유학생이 다른 거 가져올 수 없냐.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데 그 역동도 너무 재밌고 이 조직사회가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1년이 들어가고 1년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xuất版社에서 2년 일하면서 제가 3년째 된 날 제가 매니저에 승격이 돼요. 시니어 애널리스트 승격이 되면서 제가 회장단들을 모시게 돼요. 그 회장단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인데 아들 부시 정권 때 그 행 퍼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때 고드만삭스 CEO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재무부장이야. 그분을 이제 모시게 되면서 제가 직위가 올라가면서 제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딱 흘러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 들어가서 좋은 직책도 받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학벌 나쁘지도 않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뻥 뚫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냥 한 대 딱 맞은 느낌처럼 뻥 뚫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두 가지를 해요. 공부를 다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박사학위를 지원을 해요. 근데 회사가 좋고 학벌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학교를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근데도 계속 이 뻥 뚫린 마음이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제가 일본에 출장을 많이 다녔고요. 일본에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게 뭐였냐면 그때 일본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 학교인샵이라는 게 있어. 백엔샵이라고. 지금 말하면 다땡땡에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1,000원짜리 파는 거. 그거를 제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이 저글링을 할 때 학교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사업까지 하기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을 3개나 굴리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에 학교는 접고 회사랑 일을 하는데 이 사업체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제가 5년 동안 일했으니까 저한테 휴가를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유급 휴가를 한 3개월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받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뭐 사업하는 사람 3개월 금방 갔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이 왔죠. 어떻게 할 거냐고. 3개월 더 혹시 더 줄 수 있냐. 유급은 못하고 뭐 무급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을 저한테 휴가를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6월 달이었어요. 딱 6개월 지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그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프랜차이즈를 내겠다는 사람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가맹점을 이제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나도 더 이상 이제 회사에 일을 못 하겠다 해서 제가 이메일을 이제 사직서를 내죠.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연쇄부도를 맞아요. 어떻게 부도를 맞으면요, 이게 물건이 이제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 이제 이게 배로 오잖아요. 배로 이제 LA 항구에 와서 그 트래킹으로 뉴욕까지 와야 되는데, 가맹점들은 이제 열겠다고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이제 물건을 안 오니까 이제 여기서 저한테 고소 들어와, 이쪽에서 어떻게 문제가 계속 해가지고요. 제가 6개월 만에 그 세운 회사를 거의 1년을 정리해요. 그리고 제가 고드마사스에서 이제 벌었던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돈들, 집도 산고 뭐 여러 가지 차 이런 것들을 다 팔고도 제가 빚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빚은 이제 한 뭐 1억 미만 정도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 이제 크레딧 카드, 이제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메꾸고 쪽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날달걀 아시죠? 생달걀이라고 그러나요? 예, 날달걀을 이렇게 툭 친 것도 아니고 딱 의도적으로 잡아가지고 팍 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근데 제 인생에서 없었다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있다가 없어 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소중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넌 느낌이라는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자살 시도를 2번을 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약을 먹는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는지 이게 다 이렇게 토해서 이게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거의 뭐 인생 폐인처럼 살았죠. 그러면서 이 나에게 그 뻥 뚫린 공허함은요, 말로 표현할 줄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야, 너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갔는데, 너 이제 너의 인생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보지 않겠나,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가 물떡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말이 내 뇌리에 계속 스치면서, 그리고 주위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고 저도 주일 성수 열심히 지켰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다는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대께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주님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서부터 독대의 시간을 제가 갖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또 옛날에 그 제가 군대 안 가는 대신 하나님한테 성원한 게, 그럼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게 되면서 선교를 가겠다 결심하는데, 제가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찾아보다가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때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조청년들에게 영어가 아닌 사역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원하게 되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지금 온누리교회에 목사님이 계신 이재훈 목사님이 그때 사임하실 때 그분이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훈련하고 이제 제가 훈련을 2년이라는 시간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을 가게 돼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갈급했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사는 게 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인 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허탈하고 막 이런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뭐 사역은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뭐 초등학생들이 영어 가르치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일본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요,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이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 뻥 뚫려 있는 마음들이 하나씩 차오르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이라는 게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앤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그게 너무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정말 죽은 신앙 살았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 주시고요,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르짖었어요. 처음에는요, 기도가 정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라는 의심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운동선수들이요, 지구력은 또 짱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었죠. 결국에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은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 리더들을 세울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세울 거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사역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1년을 더 하고 제가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상담 심리라는 걸 제가 공부하게 돼요. 지금서부터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도고요. 그 기도가 지금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하나님이랑 독대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저의 인생처럼 대학을 나와야지 인간 취급한다, 그 말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2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22살 때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요, 23살 때 벼락을 맞으세요. 그리고 26살 때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27살 때 이혼을 하시고요, 그 해에 형제도 이혼을 해요. 그리고 28살 때 보증을 잘못 써서요, 이분이 쫄딱 망해요. 그리고 30세 때 폐암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31살 때 폐암이 완치가 돼요. 이분도 운동선수셨는지 32세 때 선수에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33세 때 계단에 굴러서 두개골이 파손이 돼요. 그리고 34살 때 왼쪽 손목에 총을 맞으시고요, 36살 때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이 돼요. 그리고 36살 때 은퇴를 하시고 39살 때 코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살 때 폐암이 재발을 하세요. 44살 때 4년 만에 폐암을 완치시켜요. 그리고 45살 때 감독 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6살 때 식중독에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47살 때 벼락을 또 맞으세요. 여러분, 벼락 한 번 맞는 게요, 그 로또 1등 당첨자보다 더 힘들대요. 근데 이분은 2번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8살 때 집에 도둑이 들어서요, 3천만 달러짜리 보물을 빼앗기세요. 그리고 49살 때 집에 큰 불이 납니다. 그리고 50살 때 감독직에서 해고가 되세요. 그리고 41살 때 노숙자 생활을 하시고요, 42살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으세요. 그리고 63살 때 출소하셔서 조그마한 인쇄소 공장에 취직을 하시고요, 66살 때 인쇄소 사장이 되세요. 그리고 67살 때 사회에 돈을 헌납하시고 70살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71살 때 늦깎이 재혼을 하세요. 그리고 73살 때 여러분들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첫 구단주가 돼요. 그리고 74살 때 폐암으로 사망을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분의 인생보다 힘드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도 인생을 롤러코스터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분은 모르겠어요.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의 이야기에는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사는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받아 땅끝까지 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요, 인생에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목적이 너한테 있을 거다. 그 목적은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네의 일인데, 그 일을 찾는 것이 너의 일인 것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저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달란트는 줬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달란트의 그 시가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별로 궁금 안 하시죠? 그렇죠? 저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금 화폐로 대충 계산해서 34kg의 화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지가 오래돼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금값이 더 올라가서 한 대충 잡아서 한 20억이라고 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적어도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달란트 계신 분도 계시고 5달란트 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한 달란트 가진 분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사용했어요.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오로메리클리 2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바뀜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에 묻어버린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1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10달란트 가지면 170억, 한 달란트까지 더 뺏었어. 뭐 그거 뺐다고 치면 170억이 여러분들의 작은 돈입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뭐 몇 조씩 굴리시기 때문에 그 17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적어도 한 달란트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정말 나무 검으로도요, 좌우의 나리선 검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IQ 98짜리도요,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요, 교수도 만드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걸 저는 느끼고요.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의 주제들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길이고요, 그것만이 오로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감히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이 A4 용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떠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암만 노력해도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랑 동행하셨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악에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 힘으로 더면요 어디 떨어든지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랑 동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이 일 해라 그러면 갈 수 있고요, 저쪽으로 가서 저 일 해라 라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고요, 주님 만나셨던 분은 주님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이야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희들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잘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멘토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선후배들,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들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의 열방의 기도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